사과목 2장 지식경영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처음 나오는 게 이제 개요 부분인데요. 기업과 관련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서 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 혁신과 지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업들이 이러한 지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경영 전략이라든지 경영 방식에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사람들을 거쳐 가지고 만들어진 유용한 경험이라든지 상황, 해석 등을 결합한 정보죠. 그래서 이러한 지식을 관리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선진국 연구들에 있어서 지식 활동 과정을 지식의 조직 내에서의 어떤 확산이나 공유, 그다음에 창출, 저장, 활용 등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으로부터 지식이 이전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지식 획득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즉 외부로부터 지식을 얻는 거, 그리고 조직 내부에서 지식을 창출하고 확산하는 그러한 활동 등이 지식 경영 과정의 핵심적인 활동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지식 경영과 핵심 역량을 좀 보시면은 일단 주체는 기업이 되겠죠. 지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경영 전략이라든지 경영 방법에 효과적으로 어떻게 접목을 시키는지 여부가 기업 활동, 그죠? 사업을 영위하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식 경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말씀드렸듯이 기업이나 국가 경쟁력 제고에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 핵심 역량은 기업의 역사와 시정 여건에서 기업의 내외적인 역량을 통합하고 구축해가지고 각각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라든지 외부적인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 지식 경영의 발전 과정을 잠깐 보실게요. 뒤에 이제 가장 기출이 많이 되는 형식지라든지 암묵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지식 경영과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인 내용들 있죠. 특히나 이제 이런 발전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실 겁니다. 일단 지식 경영이 전략과 연계돼서 지식을 창출하거나 공유하는 등 어떤 초기 성과를 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효과적으로 지식 경영의 도입에 성공한 1단계 기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2단계 기업으로 진입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과정을 거칠 수가 있다.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거둔 어떤 부분적 영역에서의 성과가 있겠죠. 그런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분적인 영역에서 남아 지식 경영을 정착시키는 집중적인 성과 우수 조직이 되는 과정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초기 성과를 거둔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조직 전체적으로 그 지식 경영의 내용을 확대하고 도입해 가지고 지식 경영 확산 조직이 되는 과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일단 기억의 경우 앞선 첫 번째 내용보다 두 번째 내용이 조금 더 3단계로 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용이하게 작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 경영과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조금 보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죠. 일단 개인화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성문화라고 하는 전략이 있어요. 그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두 가지의 내용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 성문화 전략하고 개인화 전략에서 추구하는 경제학적 모델의 경우에 일단 첫 번째의 경우는 재사용 경제학을 이제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반면에 개인화 전략에서는 전문가 경제학 그 내용을 이제 추구를 하고 있고 그 내용을 보면은 일단 한번 문서화된 지식을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 반복적으로 활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식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형태다. 반면에 이제 개인화 전략 같은 경우는 각각 개개인별로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겠죠.
그 노하우를 이제 특정한 케이스에 적용해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보다 이제 높은 수준의 어떤 전략적 문제에 대해서 창조적이고 이제 정확한 해결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식경영 추진 전략에 있어 가지고는 성문화 전략의 경우는 개인적 지식의 문서화를 중시한다. 그리고 지식을 문서화하고 저장, 전파, 공유하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주 전략이 되겠다. 반면에 개인화 전략은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관계, 접촉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암묵적 지식이 공유될 수 있도록 구성원을 연계시키는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데 치중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암묵적 지식이 공유될 수 있도록 어떤 구성원 간의 관계를 좋게 만든다. 그죠?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선배 직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오랜 기간의 노하우를 이 후배 직원한테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유해주는 그런 노하우가 또 다른 제3자한테 노하우로 습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정보기술에 대한 관심과 투자 부분에서 보시면은 일단 성문화 전략의 경우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원하는 시기, 장소에서 성문화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 구축에 투자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이제 개인화 전략에서는 암묵적 지식의 공유 과정, 그다음에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전문가 사이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정보기술을 활용한다. 그다음에 인적 자원 채용과 육성 전략에 있어서 첫 번째 성문화 전략의 경우는 정보 기술을 활용하는 지식의 재활용, 해결 방안의 신속한 실행 분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학사 출신의 인재를 채용하고 이쪽에서는 조금 더 이제 들어가 가지고 이제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력, 복잡성, 그죠? 모호함에 대응할 줄 아는 그런 MBA 출신 어떤 석사 이상의 인재를 이제 채용을 하는 형태다. 그다음에 지식노동에 대한 보상과 평가 부분에서 성문화 전략의 경우는 지식 공유 시스템의 다양한 정보를 문서화시키고 그다음에 축적한 사람한테 높은 보상을 부여하는 형태. 반면에 이제 개인화 전략에서는 지식을 이제 타인과 직접적으로 공유한 사람, 자기 노하우를 타인한테 이제 전수를 해주는 그런 형태, 그죠? 그리고 가장 많이 도움을 요청받은 사람한테 높은 보상을 부여하는 거. 가장 많이 도움을 요청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굉장히 유용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성문화 전략과 개인화 전략을 비교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형식지와 암묵지에 대한 내용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거의 뭐 매년마다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연속으로 회차마다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 내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죠? 그래서 일단 형식지와 암묵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일단 첫 번째로 형식지라고 하는 것은 현출된 지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형식지는 현출된 지식이다. 그죠? 반면에 암묵지는 사람의 이제 머릿속에 사람의 머릿속 체화된 지식이다 라고 보시면 가장 비유가 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시험을 본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시험 전날 학생이 굉장히 열심히 암기를 합니다. 그죠? 다음날 이제 답안지를 잘 작성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어떤 그 텍스트 형태의 내용을 달달 암기를 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가가지고 이제 시험지를 받고 답안지에다가 그 내용을 작성을 한다는 것이죠. 그죠? 자기 머릿속에 이제 체화되어 있는 지식을 펜을 가지고 종이에다가 글씨라는 형태, 그죠? 그다음에 문자나 숫자 형태로 현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암묵지 머릿속에 체화되어 있는 지식을 답안지에다가 작성하는 거, 문자나 숫자나 기호 등으로 작성하는 과정,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지식이 변환된다. 그죠? 어떤 지식 변환 과정을 거쳤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반드시 이제 암묵지가 형식지로만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이 답안지를
채점하는 분이 그거를 이제 읽어볼 거 아닙니까? 읽어보면서 이 학생은 정말 많은 내용을 알고 있구나,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시험 보는 어떤 케이스가 아니고 작가분이 책을 내는 과정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기가 이제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던 어떤 암묵지를 형식지 형태로 작성을 해가지고 책을 출간하는 것이죠, 그죠? 그게 책이 정식 출판되면은 그걸 이제 많은 구독자분들이 사서 읽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형식지를 또다시 다른 어떤 많은 구독자분들이 암묵지 형태로 자신의 이제 머릿속에 체화를 시키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시죠? 그런 식으로 형식지와 암묵지는 계속적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폴란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이제 이런 내용을 주장을 하셨고요. 말씀드렸듯이 형식지라고 하는 것은 언어나 기호로 표현될 수 있는 지식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배우고 표현하는 지식이 대표적인 형식지의 예시가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암묵지는 기호로 표시되기 어렵고 주로 사람이나 조직에 체화되어 있는 지식을 얘기한다. 그래서 체화된 암묵지, 인지적 암묵지, 그다음에 시스템적, 그다음에 문화적 암묵지 형태로 분류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보시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머릿속에 이제 체화되어 있는 지식, 그다음에 어떤 그 운동 선수분들이 자기가 이제 어떤 테니스 선수, 그다음에 골프 선수 이런 분들은 수십 년간 몸에 이제 밴 그런 운동과 관련된 기술이 있으신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연주자 같은 분들, 피아노 연주자, 그다음에 뭐 바이올린, 그다음에 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악기가 있겠죠. 그 연주자 또는 운동 선수분들이 몸에 체화되어 있는 지식, 그죠? 그다음에 머릿속에 체화되어 있는 지식,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화된 암묵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지적 암묵지, 주로 이제 우리 두뇌에 체화되어 있는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시스템적 암묵지, 어떤 조직 경영 시스템이나 사회 시스템 내에 체화되어 있는 지식을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문화적 암묵지는 조직 문화에 체화되어 있는 지식을 문화적 암묵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죠? 이렇게 암묵지 같은 경우는 네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